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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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공경매협회 곽승디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스파레주 45기 드디어 두 번째 세미나 날인데, 아무래도 두 번째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뭔가 정말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경매 공부하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이니만큼 이제 시세조사 리포트라는 어찌 보면 스파레주의 가장 메인 과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시세 조사도 여러 군데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두 번째 세미나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미나 후기 겸 그동안의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고 어떤 걸 배웠는지. 왜냐면 그 경매의 90%는 말이라는 말을 저희가 협회에서 쓰는 것만큼 시세 조사를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도 많은, 어찌 보면은 그 경매 고수라는 게 시세 조사를 잘하는 게 사실상 경매 고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주제로 초보자의 눈이 달라지는 순간 하면서 시세 조사 후기 이런 부제로 한번 팟캐스트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두 분 앞에 계신데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고 지금 재미있게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 스파레주 45기 이종숙입니다. 네, 짝 박수. 자,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기 오드리 햇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이제 사담을 했었는데, 나름 이제 그 뭐랄까, 웃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드리 햇반, 우리가 그 데워먹는 햇반 있잖아요. 저는 그 카페에서 닉네임 처음 봤을 때, 되게 센스 있다 하셨는데, 그 이제 오드리 햇반님이 말씀하시길, 남들 웃기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 하면서 실제로 옆에 정숙님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웃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닉네임 되게 센스 있게 지으셨다 이런 생각 한번 이렇게 피식 이제 웃어주시면 우리 햇반님이 이게 좀 보람차게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세미나 전에는 아까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레주에서 가장 그 메인 훈련인 이제 우리가 스파레주는 총 6단계 훈련이 있잖아요. 물건 검색 훈련부터 쭉 해서 마지막 즐거운 명도 훈련까지. 그러니까 매 훈련이 중요하긴 한데 협회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그러면 시세조사 훈련. 왜냐면 정말 경매의 90%는 말이고 왜 그 90%가 말이냐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아직 투자 경험은 없으시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인이 느껴요. 진짜 말이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그 물건 검색할 때는 사실은 이제 막 말하는 거는 딱히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 부동산을 평가하는 눈이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시기만 딱 넘어가면 사실은 검색할 때도 말이 중요할 때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또 회원들이나 그런 사이에서 좀 좋은 물건 없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경매를 쭉 하는 분들은 한 건, 두 건 정도는 이제 쟁여놓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습관처럼 검색을 하다 보면 이거 괜찮아, 이거 좀 돈이 되어 보인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제 상황상 그 물건들을 내가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 내가 투자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상 괜찮다 하고 바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키핑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유찰되고 떨어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은데 그냥 뭐가 남주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엔 또 아깝고, 근데 또 내가 또 돈은 없고, 그러면서 그냥 누군가가 또 가져가는 물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맞아요. 여기 그 선배님 뭐 요즘에 잘 지내시죠? 하면서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드리고 물건 하나 쏙 빼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엄마 명의로 가장 최근 투자했던 것처럼 물건이 또 여러 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뭐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타 보면은 저도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면은 같이 kop살 껴가지고 그게 실제로 많이 또 해도 많아요. 그런 게 또 시세조사 요 말에 대한 파워기도 하고, 시세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말 중요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그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는 부동산 중개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점유자, 혹은 이제 경매 코치로 활동 중이신 종숙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에 그 고객이 있을 때 다른 호수 집을 두드려가지고 그 안에 집을 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호수가 이제 뭐 경매에 나오거나 뭐 아래층 위층이 경매에 나왔는데 뜬금없이 내 집을 보겠대요. 저 같아도 안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실제로 집을 봤어요. 한번 쭉 방까지. 그죠? 그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포지션을 짓고 있는 뭐 어떤 깡패처럼 들어가면 안 보여주겠죠. 근데 뭐 겸손하게 하고 이르쿵 저르쿵 설명을 하다 보면은 보여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게 또 말의 기술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명도를 하거나 그럴 때도 정말 똑같은 점유자여도 누가 명도하냐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하루 만에 명도가 되기도 하고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막 3달, 4달씩 걸리기도 하고 또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되던 사람이 문자 몇 통으로 되기도 하고 그게 문자 쓰는 것도 사실 말이잖아요. 말을 텍스트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문자도 잘 써요. 말은 못하는데 문자를 잘 쓰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말을 잘해야 글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세팅을 해놓는 게 이제 시세조사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일주일, 1, 2주 정도 시세조사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되신 건데 난생 처음으로 사실은 이 리포트라는 것 자체가 평생 리포트라는 걸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시세조사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문서 작업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막 크게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안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글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전화해서 이걸 쓰래. 그러니까 이제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어쨌든 처음으로 이런 시세조사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이제 대표님께서 부여를 하셨을 때 처음 받았던 그 느낌 예를 들어 아싸 드디어 나 시세조사 리포트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막 수십 장을 내가 타이핑을 친다고 이게 걱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햇반님은 처음에 이제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솔직하게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우선 작성하라고 하셔서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산다, 판다, 경매 이러면 내가 뭐 진짜로 실제로 나한테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사는 경우 이렇게 마음은 진짜 가득이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한 두 줄은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내가 사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적었긴 했어요. 근데 네.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네 어떤 걸 사려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잔뜩인데 이런 물건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지금 그거는 뭐 1억 정도 돼요 이렇게서 가격을 얘기를 하시면 뭐 물어봐야 되는 구체적인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단답형으로 거기까지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세세하게 줄기를 쳐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막상 전화를 마음도 네. 그러면 안 되죠. 전화를 하면은 원래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그쵸. 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없어요? 이렇게 줄기를 쳐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네 거기 뭐 1억입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끊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판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전화를 해봐야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 번지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번지를 얘기해주고 나면 이게 너무 내 거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내 거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아웃라인 없죠.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러면 다시 의논하고 전화 드릴게요. 이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 네네. 그래서 나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써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자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같지 이렇게 막 잘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조사 리포트를 쓸 때 좀 걱정이 좀 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햇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엔 일단 시나리오를 최대한 자세하게 왜냐면 본인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나중에는 말빨이 세지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다라고 했을 때 내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그런 자신감 하락으로 네. 인한 한발 빼기 이런 증상이 나오신 건데 그게 나중에는 하다 보면 당연히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렇게 막 고수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늘면 그게 커버가 돼요. 이게 그냥 그 순간에 머리가 휙휙 돌아요. 아 이건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게 컨셉에 따라 뭐 우리 남편 건데 항상 남편이 관리하던 거라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주소는 그래서 말을 했는데 평수는 몰라요. 햇바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집이 주소만 알지 이렇게 투룸인데 뭐 10평인지 12평인지 이러면 네, 몇 평인데요? 평수를 알아야 저희가 뭐 세를 놓트는 매매가를 알려드리죠.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중개사들이 뭐 그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관리해가지고 제가 남편이 지금 뭐 해외 출장 가 있어 잠깐 맡은 거라 제가 그것까지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그냥 보통 투룸이 여기 몇 평 정도 돼요? 한 11평 내외죠?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만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둘러 넘어가는 실력이 생기니까 그거는 그 연습량을 늘리면 이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종숙님은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 시세조사 리포트를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시세조사 리포트. 전 리포트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 말만 나오면 움찔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5년 전까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 퇴직할 때는 제가 서류를 작성하고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직책이 있다 보니까 다 시켰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씨? 이거 좀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그 서류만 갖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를 쓰라 하니 이제 컴퓨터는 뭐 검색하거나 간단한 워드, 정해진 양식에 뭔가를 적어서 그래서 쭉 인쇄만 했던 저로서는 지난번에 그 공인중개사 위치를 알 수 있게 표로 작성하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게 했는데 리포트를 쓰라니 한두 장도 아닐 텐데 갑자기 뭐 5, 60장은 뭐 그냥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부담감을 좀 느꼈고요. 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바꿨고 그랬는데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오래 걸리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전화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전화 건 거에 대해서 또는 제가 어떤 녹음을 한 거에 대해서 잘 안 들었었어요. 너무 제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그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틀으라 그러면 깜짝 놀라서 빨리 꺼버리고 막 그래요. 내 목소리 듣기 싫다고.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숙제 과제를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보게 됐죠. 들어보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반복되는 말을 계속 하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은 이게 아닌데 엉뚱한 쪽으로 질문해서 상대가 뭐 이렇게 물어본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이래서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또 레포트라는 거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작성을 해놓고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전에는 조사는 다 했는데 조사한 거는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 전세가 얼마고 뭐 월세가 얼마고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지 적어보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메모는 했죠. 일단 수첩에 간단하게 메모를 했는데 리포트를 작성하고 나니까 그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눈에 들어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렵지만 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진짜로 그 효과가
본인이 이거는 이제 경매 아니고도 막 심란한 생각이나 생각 정리가 안 될 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을 글로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면서도 일단 정리가 되고 쓰는 걸 보면서도 정리가 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던 거 탁탁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도 분명히 내가 다 들은 내용인데 여기서 산다라고 했을 때 1억 3천, 판다라고 했을 때 1억 2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숫자는 많아요. 근데 그게 처음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는 한 20개가 들어왔는데 그 20개를 이렇게 배열하거나 이제 융합하는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종숙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 쭉 쓰다 보면 쓰면서 정리하고 또 쓴 거를 보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래서 시세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되게 지금 잘 하고 계신다 라고 느꼈던 부분은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했다, 뭐 아니면 보통은 다 못했다라고 느껴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딱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은 질문을 내가 이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거나 반복을 했을 때 엥 하는 느낌? 근데 그거는 남들이 잘 알려줘도 옆에서 듣고 알려줘도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같은 질문 반복하는 증상은 보통 내가 할 말 없을 때 생기거든요. 할 말을,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기존 질문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 통화에 내가 집중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나 이거 무조건 월세 시세는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막 마음 먹고 오케이 통화 딱 눌렀어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이 월세는 없고 전세는 어때? 전세만 계속 물어봐요. 혹은 나는 여기 A동에 있는 거를 원하는데 저기 다른 동에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럼 나는 속으로 미쳐요. 이렇게 대놓고 사장님 저 산다라고 통화해놓고 다 필요 없고 경매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냥 월세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막 솔직하지도 못한 것이 그냥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통화에 집중을 못할 때 이제 생판, 왜냐면 다른 질문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아까 이제 햇반님 경우처럼 연습량을 늘리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제가 통화하는 거를 초반에 들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내가 말이 느리지? 네. 맞아요. 왜? 네. 나는 예를 들어 화장이 그 월세 얼마인데요?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그 월세는 얼마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저 아버지 그랬어요.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직 연습량 부족. 왜냐면 그게 쌓여서 이제 입에 이게 막 발통 달린 것처럼 뭐 말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습량 부족으로 인한 살짝 자신감 부족. 자신감이 있어야 말도 빨라져요. 이래요. 이게 저를 이렇게 말이 세져야 말도 빨라지는데 살짝 기가 죽어 있을 때 느려져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통화할 때 스파레즈 36기니까 그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랬던 기억을 잊고 살다가 정숙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저랬었지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종숙님하고 햇반님은 처음 통화할 때가 기억이 나요? 맨 처음 뭔가 조사할 때? 첫 통화? 예, 저는 첫 통화할 때 어땠어요? 처음에 전화할 때 처음에 자신 있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부동산 쪽에서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네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물어볼 게 딱 하얘지는 거예요. 쫄았어요. 아니 마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고 사는 거니까 당당하게 내가 물어봐야지. 그쵸, 하는데도 내가 돈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네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서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네네네 이렇게 진도가 나왔을 텐데 네 그래서요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얘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원하던 대답이나 원하는 질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네 알겠어요. 그러고서 다시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질문이 몇 평에 얼마에 주변에 이렇게 시세도 막
막 흔치도 않고. 그쵸. 그러니까 더 물어볼 질문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초반에 통화할 때. 네네. 오케이. 그런 증상이 있었다,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초반에는 중개사에 따라서 내 실력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햇바님처럼 만약에 내가 초보 시절에 이제 마음 먹고 통화를 했는데 그 중개사분이 되게 친절하고 순딩순딩해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그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은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중개사가 뭐 툴툴거리는 사람이던, 무뚝뚝하던, 친절하던, 뭐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다루는 힘이 생길 테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숙님은 초반에 진짜 막 처음으로 통화할 때 나는 첫 통화에 너무 설렜다. 드디어 내가 시세 조사라는 것을 해보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전화기를 들기가 무섭던데요. 맨 처음에 보통 그런 사람들 많죠. 전화번호를 딱 눌러놓고 이게 전화기 그 그림을 눌러야 되잖아요. 눌러야죠. 그 통화가 되잖아요. 예, 그걸 쳐다보고만 있다가 그 숫자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 5분 심호흡을 하고 눌러서 했죠. 첫 통화를. 그랬는데 원래 약간의 이제 라포 형성을 위해서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건 한마디도 못하고 전세 월세만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얘기할 거리가 뚝 떨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 끊거나 이게 아닌데 했던 진짜 제가 전세 구하는데 5천에서 6천짜리 뭐 있어요? 이거 단순하게 하고 그냥 끊었던. 그럼 뭐 어디 있고 한대요? 뭐 한데 더 이상의 질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한 것도 뭐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 통화에는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쉬운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끊고 나면 약간 버웅치고 내가 지금 뭘 물어본 건지 약간 이런. 이제 저는 인생 첫 시세조사가 이제 부산에 있는 빌라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두 번째가 이제 안산에 있는 상가였는데 첫 번째는 또 이제 흔한 또 빌라도 아니고 저기 이게 그 언덕에 있는 그 거의 그 무너져가는 재개발이나 보고 살만한 그런 거니까 또 흔한 월세 전세도 아니에요. 매물도 없는 거고 그거 조사할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교육생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데 전화를 안 받으면 약간 기분이 좋은가요? 맞아. 안도에 한숨이 막 나지 않아요? 막 따르르르 갈 때는 또 떨려요. 심장이 쿵쿵쿵쿵쿵 막 손에 땀나고 막 이러고 막 준비하고 막 녹음기 켜놓고 이렇게 있다가 안 받아요. 그러면 하고 다시 녹음기 켜놓고 그랬던 이제 기억도 나고 그게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교육을 하다 보면 옆에서 조사하는 거를 좀 코칭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생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 앉혀놓고 통화하는 걸 지금 듣거든요. 참 여기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생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전화 안 받으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기억이 받아야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안 받으니까 좋아.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상가 조사를 할 때는 이제 떨리는 거예요. 떨렸던 이유가 그때 제가 막 대학도 졸업하기 전이고 막 23이고 4시고 막 이랬는데 원룸도 한번 제가 전화를 안 해봤는데 그 나이 때 자취도 안 해봤으면 사실 부동산 통화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전화를 한다면 이제 뭐 사회생활 하려고 이제 자취방, 원룸, 뭐 투룸 이런 거 구하는 정도인데 뜬금없이 막 대형 상가였어요 또. 그런 대형 상가를 구하는데 내가 너무 초보자이고 딱 봐도 그 당시에 학생 목소리일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해야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면 그래도 제가 이런 거 좀 하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23살짜리 이제 학생, 대학생 같은 애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막 50평짜리 이렇게 막 큰 상가라고 한다면, 이거가 좀 맞지 않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런 거 위주로 시나리오 짜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서 저는 많이 썼던 게, 제가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하나 꼭 꼈어요. 요거는 팁인데, 예를 들어 뭐 스터디 카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랑 엄마랑 같이 할 건데 엄마가 지금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는 것만 해가지고 엄마가 취업을 해달라고 했다. 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뭐 직원인데 저희 회사에서 시켰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햇바님 하셨던 것처럼 할 말이 없을 때도 할 말이 없을만 한 거예요, 제 입장이. 아, 나는 시켜서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내가 구한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으면 막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한다고 하면은, 난 그거는 회사에서 한 거라 저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그 중개사가 듣기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팁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잘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조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럼 어쨌든 처음 조사를 했을 때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래도 지금 몇 주의 시간이 흘렀으니 그래도 한 통화는 여러 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는 요거는 좀 늘었다. 딴 건 몰라도. 종숙님부터. 제가 처음에 통화했을 때 제 거를 들어보니까 말도 왜 이렇게 느리고 한 번에 물어봐야 되는 거를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물어보는 바람에 시간만 끄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일목요연하게 딱 한 10마디 물어볼 것을 이제 2마디로 이제 줄여서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이제 쫄지 좀 덜 쫀다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 네.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땐 힘이 많은데. 많아요. 지금 넘쳐요. 전화만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어봤을 때, 아, 내가 상대편이라면 참, 이렇게 별로 반갑지 않은 전화일 수도 있겠구나. 지루하고. 왜 이렇게 또 느려 터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뭐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조금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조금 철판. 철판이 살짝 두꺼워졌다. 네. 며칠 전에는 번지수를 자꾸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번지수 모르면 뭐가 안 되시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살짝 그분들 다운되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발전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근데 이게 자신감 하나가 느는 거가 그냥 자신감만 느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말발이 세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은 잘해요. 근데 꼭 전화하면 쪼니까 이게 다음 질문은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또 몰라요. 생각이 나는데 그 말로 못 내뱉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감만 채워주면 이제 확 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정숙님이 자신감을 조금 이제 느는 중이라고 하니 아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햇바님은 그래도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이제 좀 한 번 주저할 거를 이제는 별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전화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같은 거 전화할 때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큰 평수나 이런 걸 물어봐야 되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지면 왜 그러는지 그거는 같은 부동산인데 마음적으로 좀 그런 거를 좀 아무래도 더 낮게 생각하나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막 덩치가 커지는 거면 어쨌든 부동산에서 똑같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그쵸. 내가 생각할 때
빌라를 물어볼 때 내 마음이랑 좀 더 큰 물건 물어볼 때 내 마음이랑 위축되는 포인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희한하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지? 그러고서 이제 전화할 때 한 번 주저할 거를 이제는 주저하지는 않고 물어보다 정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끊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전화 되잖아요. 네,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덩치가 큰 물건들은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저도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서구님 말씀처럼 정말 한 투룸짜리 뭐 1억도 안 되는 4, 5천짜리 빌라를 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막 90억짜리 빌딩, 네, 100억이 넘어가는 서울에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왠지 뭔가 좀 말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이게 말 잘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이 사람한테 뭔가 들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아직 경험치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빌라는 10번 전화해봤는데 큰 상가는 2번밖에 안 해봤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면은 100% 늘어요. 큰 것도 하다 보면 늘고, 근데 그렇게 큰 거를 교육생 시절 때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연습한다, 훈련한다 하고 생판 다른 물건들도,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있는 뭐 50평짜리 뭐 8층에 있는 상가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경매 인생에서 하기 드문 물건이잖아요. 사람 일은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연습하거나 훈련할 때는 또 그런 물건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험치가 하나 쌓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유사한 물건이나 그런 물건을 실제로 내가 입찰 보려고 조사를 하게 될 때 그게 수월한데, 이 시기에 또 그런 거를 전혀 안 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평소에 전화하던 흔한 물건과 조금 다른 물건만 투자하려고 그러면 살짝 망설여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때 내가 뭐 당연히 낙찰 받고 이런 것도 좋은 거고 돈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꼭 나한테 조금 맞지 않는 물건이라도, 내 뭐 투자금이라던가 투자 성향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해보는 게 좋아요. 훈련이니까. 그쵸. 예를 들어 나는 다가구 생각은 없어요. 그냥 아파트나 빌라 딱 한 호수만 해가지고 팔든 매매를 세를 내놓든 할 건데, 그래도 다가구 한번 조사해보는 거죠. 물건을 정할 때 이왕 할 거 빌라 한 호수보다 다가구를 하면은 훨씬 조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수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늘고. 왜냐면 만약에 빌라가 10평짜리 나오는 것보다는 다가구가 있는데 평수가 섞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막 몇 층까지는 원룸이라 5평, 몇 층부터는 투룸이라 몇 평, 꼭대기층은 주인 세대라 20평. 이래버리면 내가 조사해야 될 항목도 있을 수 있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통으로도 매매 시세가 있기도 하고, 또 다가구는 뭐 안에 있는 옵션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또 세가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거니까, 내가 조사할 물건을 고른다, 아니면 조사 연습을 한다 할 때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골라보는 것도 실력이 많이 늘어요. 다가구가 실력이 많이 늘겠네요. 할 게 이제 아무래도 하나 평수 한 것보다는 조사할 항목들이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니까. 뭐 깨달음이 오셨나봐요. 네. 예. 전 한 몇 년 후에 다가구를 할 건데. 분명히 하게 될 날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해봐도 더 실력이 더 많이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난이도의 물건이 있다면 교육생 때 한 3단계까지밖에 안 하면 물론 그거 가지고도 10단계 도전할 수 있지만, 그거랑 한 7, 8단계까지 막 해놓으면 밑에 있는 것들은 쓱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어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 다가구를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후에 말해보는 거죠. 왜요? 자신 없으세요? 아니, 저는 상가를 해보겠습니다. 상가로? 그리고 햇바님은 다가구로. 다가구 아니고요. 근린주택에서 밑에 가게 있고 위에 살림하는. 근린주택이요? 그것도. 그런 거 조사해보고 싶으세요? 네네. 그것도 좋은데요? 아니, 밑에 가게 있고 위에는 살림하면서 가게도 하고 살림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조사할 항목들이 포인트 많으니까 1층에 상가 조사해야 되지. 그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통이 더 크신 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가구에서 상가는 조금 처지는데 정말요? 빌리주택은 더. 그래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몇 평인 것부터 시작해서 못하면 다음에 또 여쭤보고 또 하고 그쵸, 또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상가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무 불경기라 빈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싸게 나온 상가들도 많지만 또 막상 잡으려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가를 해보는 게 좀 다른 부분이니까 빌라랑 아파트랑 그렇죠. 다르죠. 조사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사하는 실력과 말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포인트는 좀 말 그대로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니까. 그렇죠. 상가도 해보고 근린주택도 해보고 많이 해보세요 종류를. 네. 근데 왜요? 아니 이렇게 어쨌든 순서대로 좀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해봐야죠. 해봅시다. 네, 왜냐면 이게 그것까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을 빼면 졸업하고 후회돼요. 네. 왜냐면 내가 있을 동안 졸업하고서 내가 해보면 되지. 안 돼요. 그게 자기 생활을 또 다시 본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파레즈에서 배운 경매 실력에서 계속 정말로 이제 꾸준하게 내가 대단한 의지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경매 실력이 늘어도 조금 느는 수준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계속 뭐 교육생 얘기도 교육생과 투자도 하고 뭐 재투자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느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지 않은 이상은 보통의 이제 다른 뭐 직장을 갖고 계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이게 본인의 경매 인생에서 최상급 혹은 많이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두 단계 올라가는 정도?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활동도 중요한 거고 왜냐면 그런 모임이 안 있으면 그게 본인 인생의 최고점이에요. 본인의 경매 실력 맥스. 근데 그 뒤에 이것저것 이렇게 활동하고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또 만약에 그냥 내 인생에서 지방에 있는 상가 투자할 일 없을 것 같았는데 많이 또 혜연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많이 나온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때가 101, 102, 103, 104 그러면은 저도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또 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주변에 경매를 할 때는 경매에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경매 투자를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리면은 더 그렇고 뭐 저야 제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경매 투자 제 친구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잠깐 관심이 있다가도 이제 식고 요런 수준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더 심하긴 하지만 나이가 더 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경매를 막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매매는 또 몰라도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을 곁에 두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이제 시세 조사를 하시면서 어쨌든 본격적인 그 경매 공부와 경매 훈련으로 돌입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처음에 경험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통해서 들었던 경매에 대한 얘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경매에 대한 경매 공부에 대한 거랑 실제 실전 훈련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게 제일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만 오지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한다는 게 전화기를 드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책을 한 권 읽을 걸 2개 읽고 권리분석 기본서를 읽다가 고급서를 읽고 이렇게 하면 경매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수십 통을 할 줄 몰랐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종숙님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느꼈던 큰 차이? 그 입찰가를 결정할 때 제가 봤던 주위에 몇몇 경매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네. 그 현장에 부동산 몇 군데 가시고 그리고 인터넷 조사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찰가를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찰가를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훈련에서는 그 많은 곳을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리포트죠 자료가 그리고 또다시 어떠한 지금은 이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수익률도 결정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입찰가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낙찰률이 되게 높겠구나. 이렇게 해서 입찰가를 정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주위에 경매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신에 낙찰률이 높잖아요. 근데 뭐 낙찰이 돼야 경매도 그 명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시세조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파레즈의 꽃은 시세조사가 아닐까. 그거를 통해서 입찰가도 정하고 그래서 낙찰돼서 명도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이제 종숙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던 분 중에 하나는 실제 저희 교육생 분 중에 이제 변호사셨어요.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자기는 경매를 이렇게 스파레즈에 오기 전에는 운빨인 줄 알았대요. 그냥 누가 주변에서 뭐 경매 낙찰됐다 보다 하면은 진짜 100% 운으로만 왜 이렇게 뽑기 하는 것처럼 막 100만 원 더 높게 쓰고 1000만 원 높게 쓰고 해가지고 뽑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얘가 운이 좋았고 얘 사람은 운이 좋으니까 자주 낙찰 받고 이 사람은 운이 안 좋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경매라는 것이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률표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입찰가가 나오는지 몰랐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는 그냥 막 대충 써가지고 그 시세에 이제 막 그 인터넷만 보고서 뽑기 하듯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놀랍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기억이 나시고 저희가 어쨌든 그냥 인터넷으로 한 30분 조사하는 거랑 실제 그 인근에 있는 중개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는 정보랑은 그 퀄리티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루 정도 이렇게 쑥 보고서 입찰가 쓰는 사람이랑 시세 조사하고 수익률표까지 돌려서 내가 이 금액을 썼을 때 대출이자 주고 이래서 얼마 남고 차익은 얼마고 라고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이게 그냥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사람하고 갑옷까지 다 쓰고 모자에 쓰고 칼 이만한 거 이렇게 좋은 거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쩐이 부족해서 저 한 1억 2천 써야 되는데 내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1억 1,500 쓴다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거 말고는 떨어질 일이 드물어요 진짜로. 아니면 이제 조금 운이 안 좋게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그런 사람을 한 1,000만 원만 이득 봐도 땡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내가 이제 조금 운이 안 좋았다. 이런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 제가 봤던 교육생들도 다 그랬고 두 분도 그러실 거고 그 석유님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경매 공부랑 막상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그런 실전 훈련을 받아보니 이런 게 차이가 있긴 하구나 이런 게 느꼈던 게 있다면 저 원래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권리 분석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권리 분석을 잘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가면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권리 분석 네네 그렇게 해서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좀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제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부동산 다니고 임장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장이 뒤로 빠졌잖아요. 그쵸. 시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현장에 가는 거라. 그래서 전화하고 이러는 부분도 많이 다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이 시세 조사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 저의 성격에는 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실행력이 부족해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뽑아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은 그냥 시험 보듯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전화 때문에. 뛰어. 그러니까, 신발끈 덜 묶었는데요? 뛰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충돌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향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하는데 그걸 이제 못 쫓아갈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늦어도 그냥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오래는데도 그냥 뒤돌아보면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라. 어쨌든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는 걸 느끼셨던 것 자체가 방향은 잘 잡으신 거고 시키시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 다 방향은 잘 맞고 있는 것 같으니 왜냐면 하시면서도 이제 햇바님은 원래는 이러한 게 제 성향인데 이게 경매 투자랑은 맞지 않으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끼시는 거라 좋은 케이스인데 끝까지 저는 이게 맞는 거 이런 분들도 갖고 계세요. 고집세인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미치는 거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스파레주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보통 저희가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코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뒤에 졸업할 때는 내가 이런 투자자로서 변신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싶다. 관점은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으로 나는 딱 이런 부분을 가장 원한다. 이게 왜냐면 다 다르거든요. 나는 경매 실력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딴 건 몰랐는데 저는 한 개 만족 안 됩니다. 2개 낙찰 받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다 다르니까 이번에는 햇반님부터 내가 이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졸업할 때. 네, 저는 이제 물건 하나를 보면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이제 오롯이 내가 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진행 상태대로 해서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정확한 내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그러면 실력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내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건 우선 구입해서 내가 실물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주저하지 않고 내가 물건 하나를 오롯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근데 완벽하게 커버하려면 당연히 내 판단이 옳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 싶다. 좋습니다. 정숙님. 좋군요. 정숙님은? 저는 말을 좀 잘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듣고 내가 뭐를 했지 하고 끊을 때도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원하는 바로 오다가 저기 삼천포로 빠져요. 그 삼천포로 빠진 사람을 다시 모셔와야 돼서 내 목적에 맞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데 그거를 몰아서 내 페이스에 끌려오게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파워 그걸 좀 길러서 이렇게 그 상대 사장님께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싹 구석으로 몰아서 싹 빼올 수 있는 가두리에 넣어가지고 이 주머니 그런 실력을 좀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린주택이나 저도 상가나 아니면 이제 다가구 주택 그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졸업하면은 할 것 같지만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받는 동안에 제가 지금 다가구를 낙찰받진 못하겠지만 향후에 할 거니까. 할 수 있죠. 언젠가 할 수 있죠. 언젠가 할 건데 그거를 미뤘단 말이에요. 내가 몇 년 뒤에 할 거니까 나는 몇 년 뒤에 조사할 거라고. 근데 지금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키워서 그 다가구까지 조사를 해보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까? 좋죠. 경매 어쨌든 그 말을 잘한다는 거는 조사를 잘한다는 거고 조사를 잘한다는 건 경매의 전반적인 과정을 대부분 잘한다는 거니까 그냥 나는 경매를 잘하게 되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답이니까. 경매를 잘하면 돈을 벌 수밖에 또 없으니까. 그렇죠. 말은 지금까지 평생 하고 살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는 거죠. 그쵸. 내가 물어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랬을 때 또 당황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버버 하다가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갑자기 기에 눌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내가 뭐 한 거지? 그리고 괜히 가슴 치다가 그러다 어떨 때는 제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다운될 때는 또 축 처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전화할 때 어저께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제. 아니 내가 낙찰받으면 나한테 지금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맡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종숙님 눈빛이 각성을 하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가장 친절한 사람한테 물건 줘야죠. 두고 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종숙님의 그 목적 그리고 석유님이 또 그런 목표 이런 거를 졸업하실 쯤에는 두 분 다 이제 두 분만의 그런 목표를 꼭 이루시면서 졸업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2차 세미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3차 세미나 때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